자, 오늘 정치 철학 특강입니다. 자유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알아보기. 우리 전문화일보 논설위원이셨던 황성준 위원님 모시고 오늘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이제 영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잘 쉽게 풀이를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뉘앙스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기 번역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주로 어떻게 번역하는지도 좀 살펴보면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 개념들이 한국에서 나온 개념들이 아니라 서구에서 나온 개념들이기 때문에 서구어로 좀 표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유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람마다 쓰는 말이 굉장히 달라요. 크게 말하면 세 종류를 갖다가 자유주의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리버럴리즘이라는 말. 굳이 말하면 모던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 모던 리버럴리즘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본인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분이 유시민 선생님께서 자기가 자유주의자라고 할 때 바로 그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런 개념은 뭐냐면은 경제는 대충 국가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개인한테 맡겨놓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근데 이제 두 번째, 한국에서 주로 경제학자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김승옥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라고 했을 때 이게 영어로 번역했을 때 리버럴리즘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영어로 굳이 옮기자면 리버테리아니즘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 위주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금 말하는 리버럴리즘은 지금의 용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굳이 아까 말한 현대 리버럴리즘과 구별할 때 클래시컬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런데 뒤에 나온 사상들, 현대 리버럴리즘, 그다음에 리버테리아니즘, 그다음에 이름은 달리했지만 컨서버티즘, 제가 얘기하는 보수주의도 사실 이 고전적 리버럴리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적 리버럴리즘이 뭔지를 알아보고 이 고전적 리버럴리즘에서 왜 세 가지 형태로 분화하는가, 그리고 분화한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보다는 대충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를 좀 아는데 치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버럴리즘,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저는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개념으로 쓰는 한국 사람은 지금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신문에서 칼럼 쓸 때 쓰는 개념 정도 외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리버럴리즘이란 것은 주로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발달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하고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디비주얼,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미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굉장히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한국은 아주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심하게 말하면 인디비주얼이라는 개인이라는 단어는 한국에 없던 단어예요. 뒤에지만 자유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이 영어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만든 거예요. 즉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주체이고 책임을 진다는 사고는 굉장히 이 동양 사고하고는 멀리 떨어진 사고였고, 이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이 사고 자체는 상당히 프로테스탄트, 그중에서 켈빈주의적 사고가 강력히 영국에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영국에서 18세기 정도에 번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뭐 그냥 참고로 하면요, 존 녹스, 뭐 장 녹스라고도 발음하는데 정 녹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분이 유럽에서 켈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영국에 와서 이제 켈빈주의를 전파하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하여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스코티시 엔라이트먼트라는 것이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이런 지적 문화 속에서 조금
시간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스코티시 계몽주의하고 대척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프렌치 계몽주의입니다. 예, 그 정도만 알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 스코티시 계몽주의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담 스미스입니다. 뭐 아담 스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승욱 교수님이 강의 잘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갈 거는 아담 스미스는 당시의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왜냐? 웃긴 소리 하지만 경제학이나 학문 자체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굳이 말하면 윤리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윤리학과 교수 정도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대에 살았을 때 유명한 저서는 우리가 아는 국부론이 아니라 도덕감정론이라고 번역된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입니다. 어떤 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도덕, 윤리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침착을 했고 이러한 속에서 어떤 개인을 발견하고 이러한 개인의 바탕에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부론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국부론보다는 도덕감정론의 저자로 유명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뭐 압도적으로 국부론의 저자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번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부론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 원제는 굉장히 길죠. Inquiry into the natural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인데 그래서 뒤에 더 wealth of nations만 잡아서 국부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역시 번역했는데 이것도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국부론 그러면요 중상주의자들 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나라가 뭐 부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nations라고 하는 것은 people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실 사용한 거.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잘 사느냐 문제지 국가가 잘 사는 그 국가주의적 혹은 중상주의적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학 쪽에 이러한 바탕에서 이제 정치학 속에서는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있다면 정치학에서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있습니다. 뭐 자유론, 온 리버티라는 책, 뭐 번역도 되고 별로 두껍지도 않은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마디로 무식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개인이 주권자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염두에 둘 게 이 개인주의적 바탕을 얘기한 이 영국 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기독교적 도덕률은 당연한 거. 사람이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정통적인 유대 기독교적인 문명 질서 속에서 개인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툭툭 치면 그런데 이제 이 리버럴리즘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공격을 받는 게 이제 19세기인데 19세기 때 이제 공격을 받는 흐름이 크게 세 가지. 사실 하나 더 붙이려고 이제 네 가지 거를 여기 안 적어놨는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가지 정도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다윈이즘입니다. 진화론이. 즉 다윈이 원하지 않았던 다윈이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잠깐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윈이즘이 준 것은 기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근저로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즉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것이 무슨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의 진화의 결과고 이것은 그다음에 하나님이 목적으로 만든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목적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연한 진화의 산물일 경우에 기존에 말하는 그 윤리 체계라든지 이것은 완전히 좀 기본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막시즘입니다. 막시스트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너네들이 자유를 얘기하고 자유주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결국 부르주아 자유주의다. 있는 자들의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돈 있고 돈 있는 놈들은 뭐 자유하니까 괜찮은데 이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나 뭐 이런 것이 자유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금 이따가 다시 그건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체입니다.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니체가 무신론을 얘기했다면 그닥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무신론을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니체보다도 더 정확하게 무신론을
이 당시에 뭐 19세기에 떠든 건 포에르바도 있고요. 저 그리스 뭐 BC 세계에도 무신론이나 유물론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니체의 문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밑에서 하지만 절대성이 부인됩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절대적 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좀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고 말이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런 최소한의 십계명에 의한 절대성이 있었는데 이 절대성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속된 말로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봤는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하고도 많이 접해봤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왕국에 가면 동물이 뭐 침팬지가 침팬지도 죽이는데 사람이 사람 죽인다 그래서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진짜 근원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에 오면서 이런 목적론적 인간관이 없어지면서 절대적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즉 초인이 되거나 초인의 출현을 기대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납니다. 뭐 발제 형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말하면 네 번째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얘기인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성서비평학이 나오면서 문헌 연구 같은 거 하시면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했던 사고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이러면서 19세기에 이거 뭐 계속 내리지도 않고 얘기했네요. 이거 왜? 이거 뭐. 자, 이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고전적 이 자유주의가 분화 내지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전을 받아서. 뭐 어떤 형태로 분화되느냐. 물론 제가 말한 것도 굉장히 도식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모던 리버럴즈. 이게 보통 미국에서 자기네들 리버럴이다. 미국에서 요즘에 내 리버럴이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자유주의자로 번역해야 되냐? 뭐 혹 어떤 사람은 좌파로도 번역하는데 자, 미국의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크시즘의 문제제기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줘야 된다. 기존의 자유는 소극적이었다. 즉 뭐뭐를 하지 말라는 자유였는데 이제는 뭐뭐를 자유를 줘야 된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이 사고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가가 다 보호를 해주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 뭐 심하게 마약을 하면 뭐가 잘못이냐, 뭐 프리섹스해도 되고 이런 식의 사고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막시즘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막시즘하고 좀 다른 거는 정통 소련식 막시즘은 이 모랄 인디비주얼리즘을 또 무시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모랄 인디비주얼리즘을 강조하면서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침 막시즘적인 경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버테리아니즘인데, 리버테리아니즘이 굳이 말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고수하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예 철학적인 질문을 안 회피하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답변을 뭘로 가냐면은 유틸리테리안이죠. 공리주의로 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리라는 것은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주장하는 거 보죠.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지 좋다. 아니 자유시장 경제를 해서 나쁜 사람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런 게 공리주의로 해결합니다. 최대 다수 최대가 좋아진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갖고 결국은 이것이 인류한테 행복한 거고 이것이 옳다는 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면 굉장히 현대적이고 해방되고 자유로운 진정한 개인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개인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이제 디즈니 만화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젊은 여자들이 보면은 기존의 전통과 가정과 신으로부터 해방돼야지 옳은 것처럼 가리키는 그 분위기 못 느끼십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
이런 걸 강조하는데 굉장히 자주적이고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제. 몰라요. 혹자는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 개인 의견을 좀 집어넣으면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몇몇은 될지 몰라도 대다수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해방된 개인이 결국은 자기는 해방됐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외된 개인으로 되기 쉽고 이러한 뭐 이거 오타네요. 고독하고 절망적인 개인은 결국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문제는 개인을 추구하면서 개인주의라고 하면서 하다가 공동체를 잘못 추구하면은 바로 인휴먼 스케일에서 공동체를 추구하고 이것이 토탈리테리안적인 토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봅니다. 그래서 툭툭 하면 히틀러의 등장,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원인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설버티즘은 아까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 쓰면서 이 두 번째 거랑 다른 것은 이 두 번째 리버테리아니즘은 그 원천적인 철학적 질문에 침묵하거나 혹은 유틸리테리아니즘으로 가버렸는데 컨설버티즘은 그것이 아니라 유틸리테리아니즘을 비판하고 기존의 기독교 유대 모럴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간 입장이 컨설버티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미식 컨설버티즘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의문시되지 않았던 유교 기독교적 전통과 모랄에 대해서 이들은 그걸 고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성찰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자유를 외친다고 저 난리 구슬 지르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막 헷갈려 또 하는 게 보통 영미식 보수주의가 아니라 유교식 보수주의 내지는 만약 유럽 대륙식 보수주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미식 보수주의와 유럽식 혹은 대륙식 보수주의와 다른 것은 영미식 보수주의는 계몽주의와 리버럴리즘을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계몽주의는 프랑스식 계몽주의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식 계몽주의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대륙식 보수주의는 계몽주의와 리버럴리즘을 사실상 부인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좋은 거는 영미식 컨서버티즘은 종교 개혁의 전통에 있는 반면에 리포메이션의 전통에 있는 반면에 대륙식 보수주의는 반종교 개혁, 캐톨릭 반종교 개혁의 전통에 있습니다.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자, 혹시 여기까지 좀 뭐 질문 있거나 뭐 좀 이해 안 된 것은 한두 가지 말씀하시고 넘어가죠.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막 좋아하는데 그러면 역시 한국에서 이해한 자유민주주의는 좀 나중에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그야말로 영국을 기반으로 씁니다. 미리 얘기하면 데모크라시가 리버럴을 알아갖고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전통을 보면 리버럴리즘, 아까 말한 고전적 리버럴리즘이 데모크라시를 안으면서 리버럴 데모크라시로 발전합니다. 이거부터 이제 한거요. 영국 같은 경우 완전한 민주주의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투표권도 맨 처음에 뭐 1, 2%밖에 안 되다가 굉장히 나중에 됩니다. 그러면 이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뭐냐? 도식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민주주의 플러스 그러니까 리버럴리즘 플러스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무조건 좋은 거로 알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 자체가 장미꽃은 아닙니다. 근데 장미꽃에는 또 가시가 있습니다. 데모크라시는 일본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민주정의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즉 주의를 붙으면 어떤 이념, 이즘인 반면에
데모크라시는 클래시, 체제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 시절부터 나오는데 결국은 통치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즉 머저리티가 다수가 통치하느냐 그러면 데모크라시고 하나 모노가 하면 모노크라시 군주제이고 올리가르키 올리그 그러면 피우죠. 피우가 통치하면은 과두제 뭐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피플이 통치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과연 진짜 100%의 피플이 만약에 다 동의하는 문제면은요 사실 데모크라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피플이라고 할 때 더 피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대부분이 썸 피플일 수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우익이든 좌익이든 국민이 원한다 그러죠. 100% 국민이 원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말하는 썸 피플. 다만 그 썸 피플이 머저리티일 수도 있고 넌 머저리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정치 철학적인 영어로 쓰자면 데모크라티즘입니다. 데모크라티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데 정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를 주의로 만든 사상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만능주의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아까 합친 거라고 그러는데 우선 데모크라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의 통치라고 하다 보니까 다수의 통치는 형식적으로 다수의 의사를 묻는 대부분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리버럴리즘의 문제인데 그냥 고전적 리버럴리즘이 만약에 살아있었으면은 이런 컨스티튜셔널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리버럴리즘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19세기에 도전을 받으면서 리버럴리즘 자체가 굉장히 분화되기 때문에 어떤 리버럴리즘이냐고 했을 때 컨스티튜셔널 한국말로 요즘에 헌정적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는데 헌정적 자유주의라는 걸로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럼 헌정적이란 뭐냐? 결국은 헌정적인 건데 헌정적의 가장 큰 개념은 더 룰 오브 로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상권 분립, 권력 분립입니다. 그러면 더 룰 오브 로우가 뭐냐? 제가 이제 다른 데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국에서 자꾸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더 룰 바이 로하고 헷갈려하는데 여기서 오브는 뭐죠? 주격의 오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가 법이 통치하는 겁니다. 법이 통치하는 거. 이거는 수단입니다.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법치라고 번역하는 더 룰 오브 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치입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냥 마음대로 지배할 수도 있고 진짜 완전 폭군이고 인간이 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법이라는 형태를 통해 지배하면 그 뭐냐면은 더 룰 바이 로예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구약에서 나오는 토라 내지는 신약의 노모스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자꾸 이거는 법이라고 번역하고 율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법 사상으로 나가는데요. 즉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면은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은 인간이 발견하는 것. 제가 뭐 이 법철학적인 것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의 유교 문화는 법치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덕치라고 했는데 유교는 덕치 말이 좋아서 덕치지 그게 인치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겁니다. 다만 덕이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 통치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법 따위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뭐 이런 정도 할 수가 있고요. 리퍼블릭 우리 공화국이라는 말도 정말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하는데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됩니다. 이 폴리테이아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국가라고도 번역하고 리퍼블릭이라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은 바로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라는 말을 갖다가 뭐 국가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공화국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심지어는 사실 폴리테이아를 영어로 가장 잘 번역한 거는 커먼웰스 영연방 우리가 영연방이라고 쓰는 영어가 커먼웰스죠. 그 커먼웰스가 바로 이 폴리테이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연방 커먼웰스라는 말 자체가 크로멜이 집권하면서 바로 이런 성서적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을 갖고 한 겁니다. 보통 이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으로만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서 폴리티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리퍼블릭이 됐느냐?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레스푸블리카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레스라고 하는 것은 the thing,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거고, 푸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것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이 그 번역 리퍼블릭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요. 거기서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역시 이거를 갖다가 공화정이라는데, 이거는 중국 고대 저 춘추 시대를 보면은 왕이 없던 시절이 있는데,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화해롭게 살던 시절, 이런 것이 그래서 공화다 이래갖고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왕정의 반대말로만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뜻이 있어요. 즉 그 체제의 주인이 누구냐 그럴 때 소유의 문제인데, 왕정의 주인은 누구죠? 왕의 것입니다. 그건 국가가 내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내 거예요. 토지도 내 거고 내가 그냥 신하들한테 잠깐 빌려준 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리퍼블릭은 뭐냐면 공동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의 것인데, 그러면 왜 리퍼블릭하고 민주주의하고 다르냐면은, 리퍼블릭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리퍼블릭은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의 것을 만든 그 기본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의 원칙은 다수의 문제로 다수가 찬동하더라도 해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표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무슬림 사원으로 바꾸자.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그 교회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커먼 굿,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법의 지배를 기초한 정치체인데, 여기서 법의 지배를 기초로 했을 뿐만 다수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논란이 있지만 대충 생명, 자유, 재산권 내지는 행복 추구권을 다수로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요, 이 공화국을 부정했을 때 아까 공리주의적 사고로 다수의 지배를 주장하면은 히틀러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유대인도 죽여버리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스실에 맨 처음에 들고 들어간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독일 소위 말하는 정신박약의 아동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걔네들이 좀 뭐 죽어주는 게 좋다. 걔네들 길러야 국가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걔네들 그다음에 걔네들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다. 걔네들 얼마나 불행하냐. 그러니까 안락사 시키자. 이 개념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정통적인 그 기독교 문명에 바탕한, 물론 공화국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북한식 공화국은 플로리스의 독재를 바탕으로 한 공화국이에요. 즉 다수로서 바꿀 수 없는 이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법의 지배에 기치한 정치 체제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번역은 믹스트 레짐, 이걸 갖다가 혼합정이라고 한국 사람도 번역하는데, 혼합정이라고 하는데, 즉 정부는 선출되지만, 그래서 이 선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따지만 다수의 지배의 원칙을 따르지만, 헌법적인 법과 권리는 이 다수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혼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원까지 신속하게 갔습니다. 저는 너무 빠른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굉장히 도식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이건 도식인데요. 이게 대충 이제 여러분들 이 19세기, 아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서구를 주름 잡았던 사고는 진보주의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간의 힘으로 굉장히 설계를 잘해갖고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사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서 참고 삼아 진보주의는 대충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련에서 볼셰비즘으로 나타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독일과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 파시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파시즘은 진보주의입니다. 우익이지만. 그러니까 유럽 사람한테 유럽 정치 철학을 한 사람한테 나는 진보 우익이라고 하면은 그건 난 파시스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의 동의어입니다. 파시즘은 굉장히 진보주의입니다. 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히틀러 스스로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다만 그 우익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사회민주주의 경향 내지는 그 뉴딜적인 경향, 좀 점진적인 방향으로 이제 진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뉴딜적인 방향이 첫 번째 막시즘적인 방향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표는 같았을 수 있어요, 당시. 다만 하나는 급진적으로 폭력혁명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좀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그에 따라 이제 보수가 회복되는 거요. 1, 2차 세계대전,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파시즘과 볼셰비즘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다시 복권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도식입니다. 인간관 보수는요. 미리 얘기하면 보수주의, 여기서 보수주의라는 건 대부분 기독교 문명의 고수고요. 진보는 기독교 문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그너틴을 갖지만 또한 타락한 존재로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진보는요, 웃기지 마라. 굉장히 완전하거나 완전으로 나갈 수 있다. 즉 진보나 보수가 보면요, 이 표현 조금 거칠지 몰라도 보통 보수는 바벨탑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신에 대한 도전. 반면에 진보가 좋아하는 얘기는 바벨탑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프로메테우스 얘기입니다. 자, 프로메테우스 얘기 알죠? 뭐 거기서 신은 물론 제우스지만 반해갖고 불을 훔쳐와서 인간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문명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도전을 갖다가 이 바벨탑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반면에 그쪽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와 투쟁을 담는 히로, 영웅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론입니다. 보수는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완전히 그래서 무지몽매주의까지 아니도 인간이 알아봤자 인간의 아는 게 뻔하다라는 생각이 갔는데 진보는 이성을 절대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모를 수 있어도 인간의 지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증기기관차도 나오고 열차도 나오고 전신도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인류가 물질 문명도 번창하고 굉장히 발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1, 2차 세계대전과 이런 것에서 수그러졌다가 소련이 붕괴됐다가 요즘에 다시 살아났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요즘에도 많이 팔리는 그 사람 같은 건 이러잖아요. 바이오 테크닉으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진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고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영생 바이오 테크닉으로 장기도 교환하고 그래서 다 영생 만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있어서 보수는 헌정주의를 강조합니다. 둘 다 하는데 굳이 액센트를 맞추면 헌정주의 강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이름이 우연이 아닙니다. 헌정주의를 강조하는 게 뭐죠? 레퍼블리카니즘입니다. 레퍼블릭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라고 하고요. 진보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어떤 대중의 통치, 다수의 피플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주로 민주당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 보면 이것도 딱 칼로 두부 썰듯이 썰어지진 않지만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수는 거듭 얘기했지만 아까 말한 대륙식 보수주의가 아니라 영미식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보는 국가주도 경제를 얘기합니다. 리버럴리즘, 현대 자유주의를 얘기하더라도 국가가 국민들을 먹여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있어서 보수는 절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선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선악,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진보는 모든 게 상대적이다.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디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냐. 모든 게 상대적이다. 이런 그러면 도덕과 법은 뭐냐. 그냥 상황 논리일 수 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다음에 사회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합의지 그게 절대적인 거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너무 빨리 왔나요?
그러면 현대 보수주의란 뭐냐? 뭐 제가 강의도 한번 했는데 좀 도식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왜 이런 개념을 했냐면 이 개념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것과 설명을 하면 설명이 잘 됐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디비주얼 중심이 아니라 집단 중심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소셜리즘.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지가 뭐 내셔널 소셜리즘이 되든 뭐 사이언티픽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건 집단이 중심이에요. 소셜리즘에는 어떤 집단을 논의할 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언티픽, 자기네들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사실 과학인지는 모르지만 잠깐 이름은 그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들은 계급 중심에 이게 마르크스 내린주의. 반면에 내셔널 소셜리즘 이걸 갖다가 누구는 민족 사회주의라고도 번역하고 누구는 국가 사회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그냥 내셔널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또 굉장히 상황에 따라 번역하기 힘들어요. 이게 파시즘과 나치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 보수주의는 개인 중심이냐 이기겠죠. 인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을 기반으로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개인의 자유까지는 대부분이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모던 리버럴리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개인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아. 모든 책임은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개인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다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국가라는 건 뭐죠?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다는 국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는 신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주의적 경향 내지는 친사회주의 경향을 보여요. 한국에서 뭐 좌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식 영어로 이 사람들을 리버럴이라고 하죠. 반면에 리버테리안은 여기까지는 같이 와요. 보수주의. 개인의 책임과 자유와 책임까지는 리버테리안이 같이 와요. 개인이 중요한 거고 뭐 리버테리안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도 많이 써먹는 건데 리버테리안 분들은 기분 나쁠 줄 모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거죠. 내 삶 내가 살겠다 건드리지 마라.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 쓴 거는 요강에 새음을 치던 전보산대로 이빨을 쑤시던 남한테 해가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이 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자유주의라는 말 내지는 리버테리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수주의라는 말 이게 달라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리버테리안이 있다고 하는데 리버테리안이라는 자체는 사실 그 원칙적으로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리버테리안이 왜 그러냐? 즉 이 리버테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던지 하면은 공리주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모던맨의 현대인 이것도 현대인이라는 것보다 모던맨이죠. 정신적 역적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개인을 얘기하는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자유로운 개인이 형성될 수 있는가? 특히 신과으로부터 독립돼 갖고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갖다가 포스트맨 혹은 모던맨 혹은 포스트 모던맨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는 이렇게 써놨다면 또 어떤 강의에서 한번 시비가 붙었었어요. 이건 아닌데 아니 어떻게 맨만이라고 쓰냐. 그래서 이 자료는 안 써놨는데 또 뭐라고 좀 해서 그때 고쳤어요. 그래서 맨앤 우먼이라고. 지금 또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농담하고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발 그거 갖고 또 저랑 뭐 하지 마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신, 자연, 가족, 전통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뭐냐? 그런데 그들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를 상실한다. 자기의 뜻대로 한다 그러는데 자기 뜻대로 진짜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뜻대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자기가 술을 마시죠. 그러다가 술이 자기를 마시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술이 술을 마시지만 결국 자기가 원한다는 것 자체를 진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욕망의 노예에 전락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유와 강한 개인을 선전할 경우에 극소수의 강한 스트롱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스트롱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을 가져들 스트롱맨이나 정치 집단을 추구하게 되며 이들의 자발적 노예로 전락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1시간 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수주의 핵심적인 명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아까 다시 반복인데요. 불완전한 인간관에 기초한다. 인간은 천사도 악마도 아닌 불완전한 존재다. 만약 진보주의라면 완전한 존재이거나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면 진주할 수 없다. 만약 완벽한 이 있다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이 지상천국을 건설한다는 망상이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간 인식의 한정. 이성의 과도한 신뢰에 바탕하는 지적 오만을 경계하는 거죠. 진보주의는 대부분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해서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사회공학적 지적 교만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실험하죠. 굉장히 선의를 갖고.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헌정적 민주주의. 즉 다수의 통치가 소수의 독재보다 우월해요.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는데 이거보다는 한국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인간한테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뭐냐? 생명, 자유권, 행복주권, 재산권이다. 이것은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헌정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무조건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면 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다수가 진짜 다수인지는 또 따져봐야 돼요. 광장의 다수일 가능성이 높지만 광장에서 저 반동 뭐 남동의 목사를 처단하라 그래갖고 얼쏘 그러면 처단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99%가 찬성하고 황성준 혼자만 반대했다 하더라도 남동의 목사를 처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제 헌정적 민주주의입니다. 뭐 그냥 즐거워요. 남 목사님 이렇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얼굴 보인주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경제 뭐고 이제 그다음에 이 지점인데요. 이게 이제 리버테리안하고 이제 굉장히 촬영한데 그렇기 때문에 리버테리안이즘을 전 굉장히 존중하는데 잘못하면 무정부적 자유지상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리버테리안이즘 자체가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로 리버테리안이즘을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일본 발음 모릅니다만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결국 현 단계에서 아까 말한 국가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국가는 현실적인 실체이며 이 실체를 통해서만 자유와 질서를 담보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이라든지 안보라는 것이 리버테리안 전체가 그런 건데 일부 리버테리안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많게 돼요. 한국은 모르지만 미국 리버테리안들은.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벌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혹인데요. 보르니 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 개념을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사회민주주의가 뭔가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말은요 막스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같이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뭐 정확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고 쓰지도 않았어요. 저 옛날에 보면. 그런데 막스가 나와서 어떤 짓을 했느냐면 기존의 막연한 유토피아니즘을 갖다가 공상적, 영어로는 유토피안 소셜리즘이라고 하고 자기는 그것과 구별되는 사이언티픽 소셜리즘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유토피안 소셜리즘은 뭐 프리엔이, 생시몽이니, 뭐 오웬이니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심하면 막스 입장으로 볼 땐 기독교인들 모여서 모두 공동체 만들고 뭐 이게 다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는 사회주의 안 된다. 결국 현대 문명이 자본주의 발전의 기계 문명 속에서 이러한 식의 이 낭만적이고 원시적인 사회주의는 안 되고 사이언티픽한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이언티픽한 과학적 사회주의가 굳이 뭐냐? 그게 뭐 하나죠? 공산주의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의 막연한 유토피아니즘과 자기를 구별하면서 이 말을 쓰면서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또 하나는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단계가 있다. 이거는 이념으로서 단계가 있는데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된다면 공산주의로 가는데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거고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근데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필요에 따라 분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요.
필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저 조선시대 때 인터넷 필요 없었고 휴대폰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필요가 늘어났는데 도대체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건지 뭐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란 뭐냐? 뭐 여기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거 뭐는 이게 사전적인 정의이고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에 의해 사회 개조라는 를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실현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체. 이거는 사전적인 용어인데 사전적인 용의를 통해서 떠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우선 일 인터내셔널이라는 건 뭐냐면 막스하고 당시에 막스뿐만 아니라 뭐 바베큐니 블랑키니 뭐 여기서 이름 잘 못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사회주의자들, 막스가 볼 땐 다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일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만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인터내셔널은 뭐 전 세계는 거의 아니고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이걸 만드는데 이때 우리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냥 그다음에 이때 노동자 정당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에서. 그러면서 이들이 노동자 참정권을 통해 갖고 정치에 들어가니까 우리들이 그냥 사회민주주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 인터내셔널 때는 그냥 모든 사회주의 운동의 총칭처럼 사용된 거예요. 여기에는 뭐 막스주의도 있을 수 있고 아까 플랑키즘도 있었고 뭐 푸리에 뭐 생시모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러니까 노동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다음에 뭐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인터내셔널은 다른 사회주의 이론은 굉장히 조금 약간 부분 설명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막시즘의 강점은 뭐냐면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전 영역을 설명합니다. 제가 살면서 전 영역을 설명한 이론은 딱 2개를 봤어요. 진짜로. 성경하고 자본론인데. 하여튼간에 뭐 이거는 제가 또 길게 뭐 하는 것보다 그냥 넘어야 돼. 그러면서 이 막시즘이 이론 투쟁에서 패권을 장악합니다. 즉 이 인터내셔널이 됐을 때는 그냥 이 인터내셔널 전반에 있는 일부 소수를 빼는 건 전부 다 막시스트가 돼요. 이 당시 이 인터내셔널은 사회민주주의자라고 했는데 자기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막시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레닌이 들어간 당 이름도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입니다. 즉 당시에 독일의 사회민주당, 뭐 프랑스의 사회 무슨 당, 그다음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노동자당,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 이러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다 거뒀지만 그 주도권은 이미 다 막시스트들이 잡고 있었어. 그래서 일 인터내셔널 때는 혼재됐다가 이 인터내셔널 때는 막시스트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냥 막시스트라는 말과 거의 동의였다. 근데 이게 왜 다시 나눠지겠냐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레닌파들이 자기네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레볼루셔너리 소셜리즘이라고 기존의 주류파들을 비판합니다. 주류파들이 개량주의 내지는 수정주의, 온건하다면서 자기네들이 혁명적 노선이다라면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제3인터내셔널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잘 알죠. 코민테른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이 인터내셔널 지도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공산주의 내지는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때 나눠져요. 그랬다가 다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노선을 따른 게는 뭐 소련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고 그런데 51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사회민주당 대표들이. 그러면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이들도 막시즘에 혼재돼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뭐 과학적 공산주의 내지는 막시즘과 결별한다. 물론 막스가 한 좀 긍정적인 모습은 뭐 그냥 내비로 들어도 막스가 얘기하는 핵심,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적절하지만요. 플로레타리아 독재, 폭력혁명. 이걸 포기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때는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는 꿈이고 사회주의라는 건 안 되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 안에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뭐 그런 투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민주사회주의, 적은 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민주사회하고 사회민주주의하고 헷갈렸는데 여러분들 황소개구리가 황소입니까? 개구리입니까? 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는. 만약 개구리 황소가 있으면 그건 황소고요. 즉 다시 말해서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요. 물론 옛날에 혼재돼서 쓰진 뭐 모르겠는데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이 이름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의 물론 예외가 조금 있어요. 뭐 이태리니 뭐 이런 데서 예외는 공산당이 기존의 공산당이라고 하면 이름이 더러우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자, 민주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들의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이 사람들은 이때 와서 대부분이 최종 목표를 포기했거나 최종 목표를 얘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어요. 물론 최종 목표라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들은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만 실제로 그런지 여부에 관해서 잠깐 레토릭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지켜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자라면 뭐 독일 3인당이나 뭐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 민주사회주의자는 굉장히 레디컬한 grup들, 구공산당 그룹들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1시간 만에 하려고 꽤 노력을 해서 1시간 만에 일단 발제를 끝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내려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아주 심플하게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유롭게 질의응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